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의 끝이 보입니다. 캔자스시티 로얄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에 2015년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정말 오랜만에 포스트 시즌에 갔던 캔자스시티인데, 지난 시즌에는 82승 80패에 그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마이켈 가르시아, 비니 파스칸티노, 크리스 부비치 같이 브레이크 아웃을 한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팀 성적이 떨어지면서 아쉬웠던 시즌이었어요. 2023년 106패를 벗어나서 2년 연속 5할 승률을 올렸지만 직전 시즌에 비해 더 퇴보했고요. 특히 5할 승률 이상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37승 51패, 승률 4할 2푼밖에 되지 않으면서 포스트 시즌 전력에 미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기에 나름 선전을 했지만 6월 8승 18패 부진을 다 만회하진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오프시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 계약을 통해서 레인 토마스 1년 525만 달러, 스탈링 마르테와 1년 100만 달러 계약을 했고, 알렉스 렌가 1년 90만 달러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연장 계약을 2명을 했는데, 살바도르 페레스와 2년에 2,500만 달러, 그리고 마이켈 가르시아와 5년 5,750만 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마이너 계약으로는 케빈 뉴먼, 에이브람 토로, 헥터 해리스, 에란 산체스, 일라이 모건 등을 데리고 왔고요. 이탈한 주요 선수로는 마이클 로렌젠, 헌터 하비, 애덤 프레이저, 야스템스키, 렌달 그리치, MJ 멜렌데스 등이 있었습니다. 스토브리그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투수진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작년에 아쉬웠던 타선, 특히 외야진의 보강이 절실했던 팀이었는데, 레인 토마스와 나이가 많이 든 스탈링 마르테를 영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살바도르 페레스와 마이켈 가르시아 연장 계약을 한 점은 좋았지만 만족스러운 영입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C를 줬습니다. 저도 지난 시즌 최대 약점이었던 건 외야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타율 1할 6푼,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0.5였던 토마스에게 왜 5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줬는지 모르겠고요. 발 부상 여파라고 생각한 듯한데 자금력이 약한 팀이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선수에게 돈을 써도 되는지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스트람이나 닉 미어스도 오히려 이전 소속팀들이 결별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C를 매겼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마이켈 가르시아, 2번 바비에트 주니어, 3번 비니 파스컨티노, 살바도르 페레즈, 잭 헤글리온, 조나단 인디아, 카터 젠슨, 아이삭 콜린스, 카일 이스벨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상 선발진은 콜 레이건스와 마이클 와카, 세스루고, 그리고 4호 선발로 크리스 부비치와 노아 카메론 자완 듀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불펜은 카를로스 에스테베츠가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시범 경기에 구속이 많이 안 나와서 걱정이고요. 루카스 어색, 메스트람, 존 슈라이버, 닉 미어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구장 변화 효과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쿠어스필드 다음으로 넓은 구장입니다. 하지만 쿠어스필드는 해발 1마일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카우스만 스타디움이 가장 넓은 구장 효과를 보고 있는 구장이에요. 올 시즌을 앞두고 외야 펜스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좌우익수 쪽 펜스를 9에서 10피트 정도 앞으로 당겼고요. 펜스 높이도 최대 18인치 낮추면서 홈런을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JJ 피콜로 단장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구장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 3시즌의 메이저리그 홈런 파크 팩터에서 카우프만 스타디움이 마이너리그 구장 2개를 제외한 28개 구장 가운데 25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홈런이 5번째로 안 나온 구장이었어요. MLB.com 마이클 페트리엘로에 따르면 새로운 펜스가 적용됐을 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로열스 타자들의 추가 홈런을 예상한 결과 살바도르 페레스가 19개, 바비히트 주니어가 12개, 비니 파스켄티노가 10개, 마이켈 가르시아가 7개로 꽤 많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캔자스시티가 2024년, 2025년 홈에서 타선은 146홈런을 쳤고 원정에서 183홈런을 쳤습니다. 37개 차이가 나는데 투수진은 홈에서 152개의 홈런을 맞았고 원정에서는 165개를 맞았습니다. 타자들의 홈런수 차이보다 투수들의 피홈런 차이가 더 적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펜스를 줄이면서 타선의 홈 원정 홈런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펜스가 줄면서 외야가 좁아지게 되면 2루타와 3루타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선수가 바비히트
바비히트 주니어일 수 있는데, 바비히트 주니어는 외야 사이즈가 어떻게 되더라도 2루타, 3루타를 양산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살바도르 페레즈, 파스칸티노, 케글리온, 카터 젠슨, 파워가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홈런 증가를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러한 구장의 변화 효과가 캔자스시티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MVP와 사이 영상 도전입니다. 캔자스시티도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투타에서 나오곤 있죠. 바비히트 주니어와 콜 레건스입니다. 바비히트는 이미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수입니다. 작년에 펀치력이 좀 떨어졌지만 4년 연속 20홈런 30도루 시즌을 만들어냈어요. 공격, 수비, 주루가 모두 좋다 보니까 승리 기여도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18.5는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고요. 올해 구장 변화에 맞춰서 타격에서 새로운 커리어 하이를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에런 저지에게는 칼 랄리보다 더 위협적인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랄리가 갖추지 못한 정확성을 바비히트 주니어는 보여준 바 있고요. 캔자스시티 역대 MVP는 1980년 조지 브렛이 유일했습니다. 당시 레지 잭슨을 따돌리고 MVP가 됐는데, 그때 조지 브렛도 잭슨에게 홈런을 밀렸지만 다른 항목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MVP를 수상을 했고요. 또 브렛이 MVP를 탔던 1980년에 캔자스시티가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올라갔었죠. 만약 바비히트가 캔자스시티의 지구 우승을 이끌어낸다면 MVP 투표에서도 더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이 영상은 사실 MVP보다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레건스가 2024년 사이 영상 4위에 오른 적은 있지만 작년에 사타구니 어깨 부상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피칭 퀄리티는 절대 밀리는 투수는 아니죠. 지난 2년간 9인당 탈삼진 수가 11.65개, 200이닝을 던진 투수들 중에 리그 2위였었고 FIP도 2.87로 리그 세 번째로 좋았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투수가 스코벌과 크로체다 보니까 레건스도 건강했을 때는 사이 영상에 도전할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캔자스시티가 그동안 사이 영상 수상자를 배출한 게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수상자가 1985년에 브렛 세이버 헤이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창단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당시 포스트 시즌에서 ALCS MVP가 조지 브렛, 월드시리즈 MVP가 세이버 헤이겐이었는데요. 이 흐름이 재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변수 아닌 상수입니다.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얻은 것이 있었던 시즌이었어요. 비니 파스칸티노, 마이켈 가르시아, 크리스 부비치가 브레이크 아웃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이켈 가르시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타율 2할 오픈 1리에 홈런도 총 11개를 때려냈는데, 지난 시즌에 2할 8푼 6리에 16홈런 때려내면서 타격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격 자세를 토탭으로 변경을 했고, 타격 시 앞발로 빠르게 무게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빠른 공에 대한 대처가 좋아졌고 타구 속도도 증가를 했어요. 게다가 매년 삼진율이 감소하고 볼넷률이 증가하면서 타격에서의 어프로치도 점점 성숙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32개 홈런을 때려낸 비니 파스칸티노는 마이너 시절부터 파워가 기대가 됐던 선수인데, 데뷔 이후에 꾸준히 파워에서 아쉬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2023년에 어깨 부상, 2024년에 엄지 부상을 당하면서 그 영향으로 파워가 확실히 올라오지를 못했는데, 지난 시즌은 건강하게 160경기를 뛰면서 부상 후유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커리어 하이 홈런 수치를 기록을 했고, 패스피드에서 2024 시즌에 71.7마일에서 지난 시즌 72.5마일로 패스피드가 빨라지면서 강한 타구를 생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투수진의 크리스 부비치 같은 경우에는 20경기 나서서 8승 7패에 2.55, FIP도 2.89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선발 복귀 시즌을 가졌는데, 7월 말에 어깨 염좌로 시즌을 마감한 게 아쉬웠던 시즌이었어요. 이 3명의 선수들이 올 시즌에도 지난 시즌의 활약을 꾸준히 이어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적이 반짝이었다면 올 시즌 외부 영입이 별로 없는 캔자스시티는 성적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마이켈 가르시아는 오프 시즌에 연장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꾸준함을 유지해야 되는 당위성이 생겼어요.
있었어요. 올 시즌 이 선수들이 꾸준하게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외야진은 괜찮을까입니다. 작년에 킨자스티 외야진은 처참했습니다. 외야진 도합 타율이 2할 1푼 9리로 전체 두 번째로 나빴고 OPS는 0.617로 전체 최하위, 조정 득점 생산력도 70으로 가장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외야진 승리 기여도도 마이너스 1.4로 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내셔널리그 신인왕 4위였던 콜린스를 데리고 왔고 레인 토마스와 마르테를 충원하면서 외야진의 뎁스를 채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입들이 킨자스티 외야진을 크게 개선시킬지는 따져봐야 돼요. 콜린스는 마이너 시절부터 존 설정을 잘했기 때문에 타선에서 출루 능력은 보장이 되겠지만 다가오는 7월에 29세가 되는 선수죠. 더 고점이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레인 토마스도 직전 시즌 성적이 너무 안 좋았고 발수술을 받은 이유가 족저근막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푸올스나 코리아 같은 사례들을 봤을 때 족저근막염은 완치가 없었는데 발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선수가 이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또 마르테는 이제 핵심 선수로서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는 나이와 기량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 내부적으로 구세주가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후보는 캐글리온이겠죠. 지난 시즌에 트리플 A를 제패하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지만 성적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62경기 나와서 타율이 1할 오픈 7리였고 홈런 7개, OPS는 0.53이었어요. 여기에 1루에 파스칸티노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외야로 나갔는데 우익수로서의 수비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글리온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도 그 툴에 적합한 타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표면적인 기록은 배제하더라도 평균 타구 속도가 96.1마일, 무엇보다 발사각도가 평균 18도로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해 캐글리온이 평균 발사각도가 4.1도로 너무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줘야 될 장타들이 안 나왔었는데 만약 이 발사각도가 제대로 조정된 게 맞다면 바뀐 구장 사이즈에 맞는 타구들이 양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캔자스티가 포스트 시즌에 복귀를 하려면 외야진이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확실하게 더 좋아져야 된다는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새로운 외야수들이 뎁스형에 그치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젊은 파워입니다. 지난 시즌에 캔자스티가 159홈런 때려내면서 메이저리그 26위에 그쳤어요. 이러한 홈런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홈구장 규격 변화를 가져갔는데 그 외에도 파워를 기대할 수 있는 두 명의 젊은 타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앞서 이창섭 위원이 얘기한 잭 캐글리온이에요. 지난 시즌에 체이스 비중이 38.5%, 리그 평균보다 10%나 높았습니다. 나쁜 공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인 강한 타구 생산이 전혀 되질 않았어요. 지난 시즌 트리플 A에서 타구 속도가 93.9마일이었지만 빅리그 올라와서는 89.4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빗맞은 타구가 나오다 보니까 땅볼 비율도 많았는데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체이스 비중도 20%대로 떨어졌고 땅볼 비중도 떨어지면서 공을 좀 더 띄우는 모습이 있었어요. 시범 경기뿐 아니라 WBC에서도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올 시즌 캐글리온의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명의 거포 좌타자가 있습니다. 카터 젠슨이라는 포수인데 올 시즌은 살바도르 페레즈의 백업 포수 역할도 하면서 지명타자로 나올 것으로 보여요. 지난 시즌에 더블A와 트리플 A에서 111경기 뛰면서 2할 9푼에 20개의 홈런, 타격 재능이 상당히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9월 3일에 메이저리그 데뷔해서도 20경기 동안 3할의 타율과 3홈런 13타점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캔자스티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꾸준히 성장해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캔자스티의 얼굴로 올라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뿐 아니라 수비도 준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바도르 페레즈가 점점 노쇠화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카터 젠슨이 자연스럽게 안방을 이어받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바비트 주니어, 마이켈 가르시아, 살바도르 페레스, 캔자스티의 주요 타자는 대부분 우타자거든요. 캐글리온과 카터 젠슨이 성장을 하면서 비니 파스칸티노와 함께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선수들의 파워가 올 시즌 캔자스티에서 기대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구위 강화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로스터 구성보다는 구장 사이즈라고 봅니다. 타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된
만큼 홈에서 투수력이 이전 같을 수 있을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캔자스시티가 지난해 홈에서 ERA가 3.54로 리그 세 번째로 좋았죠. 원정에서도 걱정할 정도로 나쁘진 않았는데 ERA 3.94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9이닝당 피홈런이 홈에서는 0.99개였는데 원정에서는 1.16개로 분명히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찝찝한 부분은 탈삼진 능력이었습니다. 지난해 투수진의 9이닝당 탈삼진 수가 7.96개로 리그 최하위였어요. 레건스가 부상으로 빠진 것도 있고 루고나 와카, 카메론 같은 선수들은 삼진의 강점이 있는 투수들이 아니었죠. 여기에 불펜에서도 에스테베츠가 9이닝당 탈삼진 수가 7.36개 수준이었고 얼색, 린치도 탈삼진 능력이 뛰어난 투수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타자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변수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루고는 9이닝당 피홈런이 1.67개로 절대 적은 투수가 아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FIP에서는 5.09에 그쳤고 와카 역시나 피홈런 억제는 잘해줬지만 캔자스시티에서의 구장 효과를 분명히 봤던 투수거든요. 구속이나 구위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난해 캔자스시티는 팀의 포심 평균 구속이 94마일로 리그 평균 94.5마일보다 떨어졌고요. 그럼 슬라이더, 스위퍼, 커브 같은 브레이킹 볼이 타자들의 헛스윙을 많이 이끌어냈느냐?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이 구종들의 헛스윙률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 바로 캔자스시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난도가 높아진 홈 구장에서도 잘 적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크리스 부비치입니다. 좀 의외네요. 아, 그래요? 좀 대표하는 선수로 나올 줄 알았어요. 대표하는 선수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캔자스시티에서 정말 기대가 컸던 투수 유망주였는데 생각보다 성장이 굉장히 더뎠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 캔자스시티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5월에 5경기 3승 0.56으로 아메리칸 리그 이달의 투수도 수상을 했고요. 올스타까지 통산 처음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좋아진 비결은 포심의 위력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팔꿈치 수술에서 복귀를 하면서 공에 힘을 가하는 방식이 더 좋아졌고 그러면서 회전수가 올라갔다라는 부비치의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비치가 팔각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팔각도가 낮은 상황에서 포심이 좋은 회전수로 떠오르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타자들이 포심을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변화구도 좀 변화를 줬는데 체인지업의 그립을 살짝 바꾸면서 낙폭이 더 커졌고 커브를 버리고 스위퍼와 슬라이더를 좀 더 많이 던지면서 타자들을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불펜 투수로 2024 시즌에 뛰면서 한 이닝을 확실하게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던졌는데 그러한 생각으로 선발로도 던지니까 더욱더 공격적인 투구를 하면서 효율적인 투구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성공적인 선발 복귀였지만 올 시즌 좀 더 건강하게 시즌을 끝까지 뛰기 위해서 이번 오프시즌 동안에는 구종의 변화보다는 딜리버리의 변화를 가한 부비치예요. 셋 포지션에 들어가 있을 때 몸을 좀 더 숙이기보다는 꼿꼿하게 서서 투구를 하는데 이게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비치가 디딤발의 위치가 약간 몸을 닫아서 나오게 내딛었는데 이제는 뒷발과 일직선으로 내딛으면서 몸을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내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디셉션에 약간 손해는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선발을 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비치가 지난 시즌 보여줬던 투구를 올 시즌 내내 꾸준하게 보여준다면 캔자스시티 로테이션에 더욱더 힘이 될 테고 부비치 개인적으로도 올 시즌 종료 이후에 FA 시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비치를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마이켈 가르시아입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한 선수입니다. 160경기 나오면서 타율 2할 8푼 6리, 16홈런, 23도루, OPS 0.8을 기록을 하면서 올스타와 골드글러브 수상 시즌을 만들어냈어요. 우타자로서 자아내게 확실한 강점을 보여준 부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 캔자스시티가 포스트 시즌에 다시 도전을 하려면 가르시아의 성장이 좀 더 있어 줘야겠죠. 살바도르 페레스와 파스칸티노가 30홈런 100타점 시즌을 만들어줬지만 페레스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타자고
파스칸티노보다는 수비와 주루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가르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평균 타구 속도가 91.3마일, 여기에 타석당 삼진율을 낮췄고 존에 들어오는 공에 대한 컨택트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모로 지난 시즌 성적 관리는 물론이고 더 도약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한두에 잘하고 사라지는 선수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살바도르 페레스처럼 롱런하고 싶다, 이렇게 각오를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마이너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3루 수비를 오프시즌 동안 좀 더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WBC에서 보여준 임팩트, 사실 저는 키플레이어로 가르시아를 뽑긴 했는데 캔자스시티가 이번 WBC에서 가장 성과가 높았던 팀이라고 보거든요. 가르시아가 대회 MVP를 탔고, 파스칸티노는 3홈런 경기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잘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줬고요. 바비히트도 놀라운 수비를 선보이면서 스킨스 여자친구의 질투를 샀죠. 결국 가르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큰 무대에서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팀도 더 큰 무대로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에 가르시아를 언급을 해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홈에서의 100홈런을 포함 팀 역대 최초 200홈런 시즌입니다. 똑같네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29번째 팀만에 드디어 최고의 시나리오가 겹쳤습니다. 홈에서의 홈런도 한 시즌에 88홈런이 최고인데 과연 100홈런 기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최악의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타선은 150홈런에 그치고 투수진 200피홈런입니다. 투수진이 200피홈런 맞았던 시즌이 총 10번 있거든요. 그 중에 8번을 90패를 당했고 6번이 100패 시즌이었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수들이 애국심은 넘치는데 팀에 대한 애정은 빈약하답니다. WBC 때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때 힘을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정작 정규 시즌 때는 힘을 쓰지 못하면서 주장의 바뀐 효과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캔자시티 리뷰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올 시즌 캔자시티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마지막 팀으로 돌아오겠습니다.